안녕하세요. 범블한복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2025년 1.5% 선에 그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죠. 한국은행이 당초 2025년 1월에 1.9% 정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이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이게 조금 조정이 돼서 1.7%로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 해외 금융 회사인데 역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빨간불을 켜고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태클을 걸어도 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는데 확 들어오니까 놀랄 정도로 1.5%. 실질적으로 이게 미국의 통상 압박, 그러니까 보호무역 관세가 어느 정도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1%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의 0.9%, 0.8%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국은 수출이 하향 주기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심리, 모든 경제 부분의 활동 둔화로 인해서 소비 회복이 지연이 될 것으로 딱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에 이 발목이 잡힌 두 가지 요인을 찝어내고 있죠. 수출은 어느 정도 그래도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의 다른 어떤 지표와는 달리 2025년 하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 내수 경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소비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좀 섬뜩한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대외적인, 대내적인, 단편적인 어떤 역풍이 아니라 대내외, 이 샌드위치 해당하는 그 정도로 앞뒤로 꽉 막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앞으로 3, 4분기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 가능성, 또 하나의 또 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편 관세로 해서 10% 정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선상 사이, 그러니까 약 15%에서 17% 정도의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대기업의 업황은 갈수록 험난한 안개 속에 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선, 그러니까 2024년 그렇게 3분기까지 2%선을 찍었는데 4분기는 0.1% 성장하는 것에 그치는 아주 굉장한 어떤 부진을 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작년 4분기까지의 하락률이 굉장히 좀 이 폭이 큰 채로 떨어졌기 때문에 2025년도 그리 안심할 그런 어떤 지표가 나오기는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반도체 선전으로 인해서 증가는 했지만 수입, 자동차 원유 위주로 0.1%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내수 경기가 회전율이 렉이 딱 걸려가지고 이게 선순환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장률을 기여했던 그런 부분들도 0.2, 0.1, 0.1, 0.1 정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그닥 그렇게 큰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건설 투자 성장률이 0.5% 깎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동산 시장이 뭔가 좀 활활 타올라 줘야 전체 어떤 경기를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약간은 밸런싱이 좀 이 부동산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었던 그런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부동산 침체가 갈수록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마저도 깎아먹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 지나면 정말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질 수 있는 줄도산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할 정도로 또다시 4월 위기설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동아 건설, 중견건설사 아닙니까? 신동아 하면 63빌딩까지 건축했다라는 그런 어떤 전력이 있었고 대저건설 같은 경우는 이 경남에서 그래도 20년, 30년 이상
업황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건설사였는데 이미 법정 관리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충격적인, 건설업계에서는 정말 이 두 건설사가 이렇게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건설업계 자체가 위기구나라는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신호였고요. 중견건설사, 지방건설사, 앞으로의 운명은 이렇게 단단했던 건설사들이 지금 휘청이고 있는 관계로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도업체는 지난해 29곳 법정 관리 신청이 들어갔고 5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고요. 공사비가 급등하고 일단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업계에서 분양을 해도 수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빈손 털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PF 부실, 돈맥경화 현상 갈수록 가중화시키고 있죠.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 우물을 빨리 파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건설사가 아무리 기초공사하고 아파트 때려 지어도 이 현금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어떤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죠. 정부 대책 하지만 정부도 역시 지금 이런 어떤 부실 기업들을 좀 추스려 올리기에는 지금 전국 불안 요소가 너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이렇게 시장에 불어오는 한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마 2025년을 꽉 채우고서라도 2026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조정기가 올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결국엔 동서남북 갇혀있는 자산시장의 가두리 시장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금융시장의 대공황설도 2월에 지금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발 금융시장에 엄청난 폭락 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썰들도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어떤 요소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월에는 역사적 증시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부자 아빠, 기요사키 이분은 좀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폭락에 대한 어떤 이 경고를 확실하게 지금 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 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중국의 AI 딥시크 역습에 의해서 나스닥이 무려 3% 폭락하는 그런 어떤 이 위기를 맞이했었죠. 미 증시에 정말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이 충격이 됐었는데 챗 GPT가 엄청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기술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10조, 11조 원 정도 드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거의 800억밖에 들지 않는 아주 저비용 고효율을 구사하는 이 테크놀로지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반도체 AI 위주 기반의 종목들이 출렁거리기는 했습니다. 간신히 어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올라섰지만 0.31, 2.03, 0.92 정도로 살짝 오름폭을 가져가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과 다우 산업 그리고 S&P 500이 작년에 보여줬던 20%의 그 무지막지한 상승 랠리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자컴, 차세대 종목이라고 이렇게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치병을 잡을 정도로 항암, 신약, 물질 찾기 1만 배 빨라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AI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 문제의 어떤 치열한 경쟁 때문에 중국과의 구도 관계 안에서 경쟁력을 미국 산업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 주식 종목도 상당 부분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리게티가 13달러, 21달러까지 여기 갔었습니다. 근데 반토막이 났었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 부분에 있어서는 30년 정도 돼야 상용화가 되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완전 반토막 났다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한 해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가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여하튼 이 기요사키 부자 아빠 올해 2월에 역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높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난처 찾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그런 기승전 비트코인이야 이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가상화폐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변동성이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여기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의
기저의 어떤 밑바닥을 보지 못할 정도로 뭐 끊임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공황이 몰려오면 안전자산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뭐 결국 금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기존의 자산 가치 질서 싹 다 정리될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그닥 뭐 치고 나가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겠고, KB 시장 동향에 따르면 뭐 매매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고요. 전세는 0.00% 보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다시 반등해서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조 증상으로 한국 부동산 하락세는 심상치가 않다. 전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도, 지표는 또 다르게 나오죠. 뭐 호가세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듯 하지만 앞으로 투매에 가까운 급매 물건들이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모건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경제 기반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이 매매가를 보더라도 뭐 부산 같은 경우는 5억, 4억, 3억, 뭐 3억, 주로 강서구, 남구, 뭐 수영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대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 뭐 5억 4천 떨어지고요. 뭐 대부분 중구 또 3억 이상 떨어지고 있네요. 수성구가 신축 위주로 뭐 5억 이상, 50% 이상 하락하는 그런 추세 보여주고 있고, 경기권도 마찬가지죠. 평택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와 물려있는 산단, 신축들이 많이 휘청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억 7천, 평택, 고덕 8억 떨어지고 있고요. 동탄역, 린스트라우스 역시도 4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뭐 빼놓을 수 없는 곳이고요.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5억 5천 하락하고 있고요. 송도 풍림 I1 2단지 역시도 3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2주일 상간의 거래지만 인천 역시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장률에 발목이 잡혀있는 경제의 어떤 가두리 상황이라서 실질소득, 또 가처분 소득, 개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가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존 자산 시장의 질서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미국발 무역, 환율, 금리,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셨다가 한 발 한 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성장률 발목에 붙잡혀 있는 한국 경제, 뭐 대내외적인 어떤 가두리 안에 딱 갇혀 있는 또 자산 시장, 대표적인 아파트 시장이 기존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미국발 대공황 상황이 의외로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무역과 환율, 금리,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높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거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도 아주 높은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